이번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벤 다이어그램 밈을 혹시 보셨나요? 이 미국 정책의 수혜를 받는 여러 가지 요소가 겹친 도표, 이 가운데 딱 정중앙에 리플 XRP가 찍혀있는 이미지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이 설마 미국 정부 정책이 특정 코인을 밀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하나둘 확인되는 근거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밈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리플 XRP가 어떻게 미국 정책 프레임의 정중앙에 서게 되었는지, 만약에 이게 의도된 그림이라면 어떤 증거랑 의미가 있는지 깊이 있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몇 년간의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이 작년 초까지만 해도 XRP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과의 소송으로 앞날이 불투명했었죠. 시장 투자자들은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노심초사했었고, 미국 시장에서 XRP는 사실상 기피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놀라운 전환점이 찾아왔다라는 거고, 리플과 SEC의 법정 다툼이 극적으로 합의 종결되면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런 공식적인 면죄부를 받았어요. 이 수년 동안 XRP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일순간에 거친 건데요. 이 시점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분위기 자체가 변했습니다. 2024년까지는 정부나 규제당국이 암호화폐를 경계하고 단속하는 기조였는데, 2025년 들어서 새 행정부, 이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라는 거. 3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미국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 계획을 발표했고, 여기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리플 XRP, 솔라나, 카르다노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국가 보유 대상으로 지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시장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대통령 입에서 특정 암호자산 이름들이 콕 집혀 나왔다라는 거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었고, 당연히 즉각적인 반응이 왔었죠. 발표 직후 주말 사이에 XRP 가격 30% 이상 폭등했었고요. 미국 정부가 인정한 코인이라는 기대감에 순식간에 매수세가 몰렸었습니다. 사실상 이 장면 자체가 상징적인 전환점이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부는 비트코인 나쁘다, 뭐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암호화폐 좀 사둘까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다라는 거. 그것도 리플 XRP 같은 알트코인까지 포함해서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크립토 선도 국가가 되겠다라는 취지로서 포장이 됐었지만요. 종목 선정에서 눈치채신 것처럼 이 단순한 산업 육성 이상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 5가지 종목 중에 눈에 띄는 거는 바로 XRP였는데요. 이유가 뭐냐? XRP가 당시까지만 해도 SEC 소송의 당사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던 코인인데, 이 정부가 앞장서서 전략 비축 리스트에 올렸다 보니까 정말 모순적인 상황이었죠. 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증권이다, 불법 판매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 국가 전략 자산이다, 이렇게 태세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게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저는 여기에 구조적인 의도가 깔려있다라고 봐요.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먼저 행정부 차원에서 친암호화폐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취임 이후에 암호화폐 업계랑 밀착 행보를 보였었고요. 백악관의 암호화폐 자문위원회를 꾸렸고, 업계 인사들과 공개적으로 접촉했었죠. 이 심지어 가족들과 측근들이 직접적으로 밈코인 트럼프까지 출시했었고, 이 관련 사업들을 벌일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강경 규제 노선이 무색해질 만큼 미국 정부의 시선이 우호적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전략 비축안 발표는 그 정점이었었죠. 그리고 미국의 입법부, 즉 미국 의회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장악하면서 암호화폐 입법이 급물살을 타는데요. 이 작년 7월 당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 의회를 통과했었죠. 이른바 지니어스 액트라고 불리는 법안인데, 여기서 핵심은 달러 연동 코인은 전부 100% 현금이나 국채로서 뒷받침하고 매 달마다 준비자산 내역을 공시해야 된다는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 테더 같은 해외 코인을 겨냥한 측면도 있겠지만요. 오히려 역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에게 공신력을 부여해주는 틀이기도 하겠습니다. 리플랩스는 여기서 이미 RLUSD라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중인데, 철저히 규정을 지켜가지고 달러를 예치하고 투명성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이런 선진적인 기준을 미국 정부가 법으로 못을 박아준 셈이라는 거. 앞으로 은행들이 안심하고 RLUSD 같은 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환경이 열렸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추진된 법안이 있으니 바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 요즘에 핫한 클래러티 액트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게 어디까지가 증권이고 어디서부터 상품이냐, 이런 문제였죠. 이걸 두고 SEC랑 CFTC 그리고 코인 발행사들이 끝도 없이 충돌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클래리티 액트라는 법으로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자 하는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조건의 코인은 미국 SEC 규제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요, CFTC 쪽으로 관할을 옮긴다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상원 통과를 남겨두긴 했지만요. 이 하원에서 이미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이 법이 최종 확정된다. 그렇다면 XRP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강력한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미국 법원 판결로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온 데다가 이제 법률로도 뒷받침이 될 테니까요. 그야말로 2중 3중 안전판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제 정책 측면도 간과할 수가 없겠죠. 작년 초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업체가 발행한 토큰에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얻은 이익에는 세금을 크게 깎아주겠다는 건데 리플의 XRP나 헤데라, 해시그래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반대로 해외 프로젝트들은 여전히 30%에 가까운 세금을 매겨가지고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화되면 국내 암호자산이랑 해외 자산의 수익률 격차가 세금 때문에도 벌어지겠죠. 이게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세금 많이 내야 되는 이런 해외 코인보다는 미국 코인 사자라는 인센티브가 생기고요. 이런 것들이 곧 XRP 같은 코인으로서 시장 자금 쏠림을 가속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정리드리자면 행정부의 전략 선언, 미국 의회의 입법 지원, 세제 혜택까지도 3위일치로 움직이면서 리플 XRP한테 날개를 달아준 모양새입니다. 이런 일련의 정책 조치들은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이거 친크립토 정책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퍼즐을 맞춰보면 딱 한 가지 그림이 드러나요. 미국이 자국 주도의 암호화폐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그 결정적인 고리로서 XRP를 선택했다라는 그림 말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XRP인가? 이런 의문이 남으실 텐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기축코인도 아닌데 굳이 XRP를 이렇게 챙기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 XRP만의 독특한 포지션 때문입니다. XRP는 결제 코인이죠. 근데 기존 금융망, 이 스위프트의 느림과 비효율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발행 주체 리플랩스가 명확하고 미국의 법인이 있고 또 오래전부터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온 덕분에 제도권 친화력이 높습니다. 게다가 리플레저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 속도가 빠르고요. 수수료가 매우 낮기 때문에 소액 글로벌 결제에 상당히 유리해요. 한마디로 디지털 달러의 매개체로서 활용하기에 최적이라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앞으로 CBDC를 발행을 하느니 민간의 기술을 활용해서 빠르게 달러 네트워크를 깔아버리는 게 나을 수 있겠습니다. CBDC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반대도 심하고요. 프라이버시 우려도 있겠지만 민간 솔루션을 활용하면 정부는 기술 리스크랑 비판 부담을 리플 같은 기업과 분담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정부는 법적 환경과 수요만 조성해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XRP는 미국이 주도권 잡기 딱 좋은 도구인 셈입니다. 실제로 현재 국제 금융질서를 보면은 미국은 기축통화 달러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에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가지고 일부 국가들은요, 탈달러 움직임을 보이고 또 중국은 자국 간의 무역에 위안을 쓰려고 하고 있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암호화폐 기술을 활용을 하면은 오히려 달러의 침투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누구나 디지털 달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요. 미국은 바로 이 점에 주목을 한 것으로 보여요. 리플의 XRP 네트워크 위에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얹어가지고 전 세계 송금망을 장악한다. 이 종이 달러를 뿌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저비용으로서 달러화를 전파할 수가 있겠죠. 미국 정부가 XRP를 포함한 몇몇 개 코인에 대해서 전략 자산으로 정한 것도 이 단순한 투자 이득 때문만이 아니라요. 이런 거시적인 의도가 깔려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결국에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금융질서 속에서 XRP를 활용하는 설계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봤을 때 미국 정부는 XRP를 디지털 시대의 달러 패권을 잇는 연결고리로 삼고 있다고 봐요. 겉으로 봤을 때 민간기업 리플이 알아서 성장하는 모습이겠지만 그 뒤에서는 정책의 손길이 끊임없이 받쳐주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XRP의 미래는 단순한 알트코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가지고 국가 전략의 일부로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기존의 크립토 투자 논리랑 다르게 XRP를 특별한 위치에 놓이게 하겠죠. 하지만 투자는 결국에 본인의 몫입니다. 이 정부가 아무리 밀어줘도 시장이 평가를 안 해주면 그만이고요. 반대로 정부가 등을 돌리면 언제든지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겠죠. XRP 투자 여부를 떠나서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그림 잡아보셨으면 좋겠고, 표면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도 그 이면의 의도랑 구조를 연결짓는 이런 연습을 함께 해봤으면 합니다. 오늘 사례가 그 좋은 공부가 될 것 같고, XRP가 미국 정책의 정중앙에 찍힌 이유 절대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니까요. 계속 지켜보시면서 투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기회는 작업복을 입고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놓친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 정책의 중심에서는 XRP를 둘러싼 흐름들, 이 겉보기에는 혼란스럽고 투박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금융질서가 태동하는 치열한 현장인 거고 준비된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의 신호탄입니다.
남들이 밈이나 뉴스 조각으로 흘려보낼 때 그 이면에 구조적인 변화를 꿰뚫어본 우리 구독자분들의 통찰력들, 이 불확실한 미래를 밝히는 가장 밝은 등대가 되어줄 겁니다. 변화의 본질을 읽어낸 우리 구독자분들이 마침내 가장 값진 투자의 결실로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응원 기원 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진짜 내 것이 되는 순간은 결국에 팔았을 때입니다. 제가 투자 심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바로 팔아야 내 돈이라는 말이죠. 이 말로 들어봤을 때 너무 당연하고 쉬워 보이겠지만 막상 투자해보면은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실 매수보다 훨씬 어려운 게 매도고,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투자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아무리 좋은 기법을 알고 있고 또 차트를 잘 본다라고 하더라도 평균 매수 단가가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에 매도로서 마침표를 찍지 못하시면요, 그 모든 과정은 결과로 남지 않는다라는 거. 눈으로 본 수익은 내 자산이 아니고 계좌에 찍혔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못하시면은 이 시장은 계속 불안한 공간으로 남게 되는 거고요. 멘탈을 건강하게 유지하기도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많은 분들께서 매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더 상승할까봐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이 욕심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 팔아야 될 자리에서 팔지 못하고 내 매수 단가 근처에 와서야 그제서야 불안해져서 매도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은 투자는 점점 더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 번에 전부 다 파는 매도가 아니라 분할 익절을 꼭 경험해 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비중이 크지 않아도 좋고요. 수익이 아주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팔아서 이게 진짜 내 돈이 되는 느낌이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느껴보셔야 되는 거고, 그 순간부터 매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이 되어준다는 거.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된 자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